자, 오늘 병인일이죠. 어제 을축일은 별일 없으셨나요? 세 번째 60갑자가 되겠고요. 19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병인일은 기운이 크게 움직이는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에 있는 인목이 병화를 크게 생조를 해주고 병화로 인해서 크게 드러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로 펼쳐지고 폭발하고 안에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푸는 것들, 뭐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러는 것들도 낼 수 있고요. 사람 관계라든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포지션이나 여러 가지 것들, 밀어놨던 것들 정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예요. 오늘 즐거운 하루를 보내거나 다른 때보다 재미를 좀 본다 라고 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긴 하겠죠. 근데 우리는 항상 안 좋은 일에 대비를 하고 혹시라도 생길 사건, 사고, 문제점에 대해서 예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특히 억울함이나 화를 참지 않으면 크게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참고 넘어가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목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은 조심하는 가운데 쌓였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서 해결을 하는 때이기도 하다. 화를 내보내니까 여기서 의지 개입이 얼마나 드러나느냐에 따라 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적절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겠고요. 그러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한쪽에 치우쳐진 그런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화 입장에서는 흐름이 수월한 경우도 있고 가끔 방심한다고 하면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건, 사고에 대해서 신중함을 가지고 작은 일 하나하나 소홀하게 하지 말고 순서를 명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순서라는 것은 나에 대한 순서도 있지만 남과 우리에 대한 순서가 다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토 입장에서는 하는 일이 만약에 쌓였다 이러면은 조금 피곤하고 귀찮은 하루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정리를 했다, 쌓인 일이 별로 없다 이러면 한시름 놓는 하루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쌓인 게 없이 해결이 되었다고 하면 한시름 놓는 하루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토 입장에서의 병인일은 여러 가지로 현재 모여있고 쌓이고 내면의 상태 이런 것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금 입장에서는 외부 사람, 직장 상사라든지 가족 문제, 돈 문제 이런 게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게 만약에 없다 이러면은 다른 때보다 조금 속도가 붙고 수월해지는 그런 때가 되겠죠. 대체로 바쁜 하루가 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고 신경 쓰고 처리해야 될 일들 이런 거 하는 시간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평소보다 부지런 떨고 발품 팔거나 이동하고 움직일 일이 생기는 하루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인일에는 부지런해야죠. 그리고 하는 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방법 저 방법을 써가지고 뭐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저기 움직일 일, 전문가를 만나서 상의할 일, 답답해서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좀 터놓을 일 이런 것들이 좀 따라오겠죠. 그래서 조금 번거롭고 피곤하더라도 오늘만큼은 그래 뭐 남한테 미루거나 누가 대신 해주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좋지 하면서 지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병인일 하루도 무탈하게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을축일 다들 잘 보내셨나요? 일 끝나고 삼겹살에 소주. 삼겹살 드셨군요. 해외라서 아직 반 남았긴 했는데 무료하게 지나가네요. 그래서 해외 사시는 분 입장에서 이제 질문도 이제 하셨는데 시간을 어떻게 봐야 하냐. 그 현지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지 시간. 한국은 올축일인데 외국 현지 시간, 뭐 미국이라든지 나는 아직 갑자일이다. 그러니까 현지 시간에 맞추시면 됩니다. 직장 동료들과 상사 뒷담화. 저는 이제 을축일 아침이라 샤론팡님 을축일 아침이니까 아직 을축일이 제대로 시작도 안 된 거죠. 을축일 겪어보시고 피드백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레나 블링님께서 엮일 일 생길 거라고 하셔서 원격으로 일 처리했습니다. 원격으로 일 처리하는 방법 좋죠. 이게 보통 문제가 좀 따라올 때 직접적이지 않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만나야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톡으로 한다든지 전화로 한다든지 하는 방법 있죠. 뭐 특히나 이제 소송 같은 거 걸 일이 있을 때 대화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소송 거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내용 증명 발송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논의하는 그런 단계로 이제 가는 것만큼 괜히 이제 쓸데없이 직접적으로 접촉했다가 곤란한 일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한다. 그래서 오늘 병인일에 대한 부분은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현지 시각을 기준으로 해서 간지 달력이 있습니다. 간지 달력을 한번 볼까요? 여기 하트 표시된 게 이제 오늘입니다. 2024년 5월 1일 을축일, 음력으로는 3월 23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외국에 살아가지고 아직 화요일이다. 4월 30일에 해당하는 갑자일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이제 갑자일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해당 시점에서의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아직 을축일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맞출 필요가 없다. 그냥 그 현지 시간을 쓰시면 된다 이거죠. 한국은 한국 시간대로 이렇게 을축, 병인, 정묘 가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 사시는 분들은 그 현지 시간과 날짜에 맞는 그런 간지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갑자부터 개 6까지가 이제 9일, 개 6까지가 이제 하나의 그 첫 번째 순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5월 10일부터 해당하는 갑술일은 이때 이제 공망이 또 바뀌는 시점들이 되는 거죠. 이제 신유공망으로 수레공망에서 신유공망으로 바뀌는 시점이 된다. 그리고 이제 기사월이 해당되는 시점은 여기 5일에 동그라미 쳐져 있죠. 5일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요게 이제 이파라고 하는 절입일입니다. 이파라고 하는 절입일이다. 오전 9시 10분에 해당하는 5월 5일 이파절이 돼야 비로소 기사월이 된다. 갑진년 기사월이라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 해당하는 이때 기사월이 된다. 그 전까지는 아직 무진월이에요. 우리 4일까지는 무진월, 무진일이 또 있네요. 4일날 무진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런 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월 4일 그러니까 을축병인 정묘 무진까지 기사일의 아침은 아직 무진월이에요. 9시 10분이 넘어가야 기사월로 변경된다.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병인일 5월 2일에 해당하는 병인일. 그런데 이제 제가 월과 연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병인일 일진을 보고 60일 지나서 봐도 됩니다. 그리고 60일 전에 내 병인일이 어땠는지 이런 것을 또 참조를 해가지고 보셔도 된다 이거죠. 제가 굳이 이제 갑진년의 무진월 병인일이 아니라 그냥 병인일을 설명하는 거니까요. 어느 정도 그 병인일마다 60일마다 영상을 찾아보셔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좀 되실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터질 것이 터지는 날이다. 일기 쓰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병인일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터질 게 터지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드러나고 해결하고 문제를 이제 인식하는 거죠. 천간에 이제 병화로 나와 있죠. 천간에 병화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자체가 이제 우리한테 여러 가지의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 안팎에 대한 구분이 안에서 밖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터질 게 터진다는 것은
평상시에 쌓아둔 게 없다, 드러날 것도 없다, 뭐 그런 분들은 터질 이유가 없겠죠. 근데 이제 비밀이 많거나 뭔가 이제 쌓아두었던 거, 참았던 거, 뭐 미뤄두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하루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안에 내재돼 있어요. 돈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람 관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일에 대한 업무 역량이나 뭐 능력에 대한 문제,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이 항상 우리한테 표면적으로 모두가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이 이따금씩 터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이따금씩 문제가 터지는 때가 온다. 그러면 그 때가 언제냐? 그 중에 하나가 병인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터질 문제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내 기분이 업되는 날입니다. 제가 그리고 항상 일진이라든지 운을 설명할 때, 제 방송을 자주 들어보시는 분들은 부연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방송을 처음 들었거나 제 설명이 이제 익숙하지가 않다, 생소하다 이러시는 분들한테 참고의 말씀을 드리자면, 대체로 이제 운을 볼 때 좋은 일보다는 좋지 않을 수 있는, 즉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런 것을 좀 대비하는 게 더 이제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서 좀 더 이렇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일이야 뭐 실컷 나열했는데 돈 들어올 일, 뭐 계약 성사될 일, 뭐 합격할 일, 이런 거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주구장창 그런 얘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또 누군가는 실제로 돈이 들어오고 뭐 계약 성사에 뭐 합격하고 승진하고 뭐 심지어 복권이 당첨이 되는 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엄청 흔치는 않다. 일반적으로 일어날 만한 일은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점에 항상 우리는 노출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참고에 말씀드린 거고요. 터질 게 터질 수 있는 날이 되니까, 터질 게 그런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좋은 게 터진다고 하면 내가 이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막 이제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좋아하는 마음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서 평가를 받는 거니까 이제 어떤 관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관계 시발점. 그리고 이게 또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위기가 모든 사람한테, 모든 상황에 다 위기가 위기만은 아니죠. 위기를 기회로도 얻어서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좋은 일, 나쁜 일을 정해놓고 생각하면 안 된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일단 병인일은 터지고 본다. 뭐든지 터지고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수많은 60갑자의 일진이 있겠지만, 그 중에 유독 이 병인일에 정말 그런 큰 사건 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 날이니까요. 조심하실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각종 사고라든지 뭐 사건이라든지 사람 관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의하셔가지고 성공적이고 무탈한 병인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는 오행 수에 관한 부분부터 설명을 했죠. 늘 목화토금수 순으로 하니까 다소 지루하다 해가지고 이제 수부터 했는데, 오늘은 토부터 하겠습니다. 토는 항상 중간에 껴가지고 순서대로 하나 거꾸로 하나 항상 절반 정도 기다려야지 오는 부분이니까 오늘은 토부터 하겠습니다. 자, 오행토, 그리고 우리 사주에서 토일간이나 토가 중점적으로 작용한다 하시는 분들에 해당이 되는, 뭐 내 월지가 이제 토에 해당하는 진술충미 월이어도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주가 일간으로 위주로 보는 학문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기준이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고법에 해당하는 이제 삼명학에서는 년을 위주로 보았던 게 이제 일을 위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년으로도 봤었던 그런 기준인 만큼 뭐 띠로도 보고, 또 년에 해당하는 뭐 나부 모행 같은 걸로도 보고 하니까 어떠한 것도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월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인월생인데 그 인월을 간목처럼 본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꼭 토일간만이 아니라 월지에 해당하는 진술충미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사주에 토가 많다 그러면은 해당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에 해당하는 병인일,
다양하게 움직일 일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의 움직일 일이냐. 병인일에 해당하는 이 화의 성향으로 인해서 문서가 움직인다. 문서의 이동. 그러니까 이런 날에 어떤 분들은 물론 평일이 될 수도 있고 주말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문서 이동, 즉 부서 이동이라든지 새롭게 취직하거나 뭐 퇴사를 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런 병인일의 토의 관점에서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여기서의 기준은 기반이 탄탄할수록 좋은 일로 발생이 되는 거죠. 또는 회사에서의 어떤 분란이나 문제가 일어나도 누군가는 징계나 뭐 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벌을 받는 입장과 벌을 주는 입장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토가 어떠한 권한이라든지 뭐 기반이 좀 탄탄하다 하면은 내가 처벌을 내려주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벌 주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 관계라든지 뭐 연인 관계, 부부 관계 이런 거 안에서도 내가 이 사람의 어떤 잘못을 용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지 못해서 꼭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이런 결정 권한에 대한 것들이 이슈로 따라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뿌려놓은 게 없다고 하면 이거는 내가 좀 고생하는 고생수로 연결될 수 있다. 문서 이동이니까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떠돌이의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약 끝나면 다시 저기로 가서 계약하고 또 이 물건을 렌트해서 썼다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물건을 빌리고 하는 이런 것처럼 이 문서 이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상징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오는 만큼 내가 빌려줄 일도 될 수 있고 빌릴 일도 될 수 있고 누가 와가지고 뭐 부탁하는 거죠. 이거 좀 쓰겠다. 그래서 물건 빌려가는 것부터 해서 요런 날 내가 뭐 임대인이다. 그러면 갑자기 세입자가 뭐 방을 뺀다든지 이렇게 부동산을 내놔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어쨌든 그런 매매와 관련된 사고 파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청소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러나면 뭐든지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게 돼 있죠. 이거를 계속 쓸지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 처리를 해서 버릴지 사람도 그렇고요. 일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습니다. 오늘 병인일에 해당하는 토 일간 및 토의 성향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정리하고 청소할 만한 부분이 있진 않은지 요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금을 보도록 할게요. 자, 금에 해당하는 내 사주다. 그러면 병인일에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될까? 자, 금에 해당하는 일간이나 오행이다. 이 관점에서 병인일은 실리와 명분에 해당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직사회라든지 내가 어떠한 소속되어 있는 이 영역에서 다양한 금전 지출이라든지 에너지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금 입장에서 나서서 해야 하는, 그러니까 즉 총대를 메거나 유독 내가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대인관계에서 처리해야 할 수많은 교통정리 있죠. 뭐 대인관계뿐만이 아니라 일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이제 물건을 정리하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교통정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했던 부분에 대한 게 이제는 수면 위로 드러나서 어떤 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는 넣고 빼고 그것이 다 음량의 이치죠.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는 거 어디 회사에 소속돼도 그렇고요. 집에도 맨날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밖에 나가서 출근해야 되니까 집에서 나오면 회사에 들어가고 회사에서 나오면 집에 들어가고 이게 결국에는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음량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나 다 똑같이 음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음량은 상대적이다. 본거지에서 나오면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이고 또 그 목표점에서 해당 목표 달성을 하면 다시 본거지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많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병인일을 관찰했을 때 바쁘다. 아주 많이 바쁘다. 이런 거죠. 아주 많이 바쁘다. 그리고 이게 평상시에 저 별로 바쁠 일이 없는데요 라고 하신 분 오늘 일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별의별 일이 터질 수가 있는 시기가 된다. 그래서 병인일은 하여튼 만만한 날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병인일 하면은 아주 치가 떨리는 날 중에 하루이기도 한데, 뭐 늘상 60일마다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기억에 남을 날 중에 병인일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못할 그런 간지 중에 하나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특별한 어떤 날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서 충격적인 날이라고 하면 그 중에 병인일이 있지 않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나 일과 기록 작성하시는 분들 있다고 하면 그것이 병인일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거죠. 돈을 특히나 많이 쓸 수 있는 날입니다. 병인일은 다른 때보다 금전지출에 대한 이슈가 크게 발생이 될 수가 있다. 자, 수일간 혹은 수 입장에서 바라보는 병인일을 보도록 할까요? 자, 수의 관점에서의 병인일은 자신의 존재감하고의 포지션 있죠. 자신의 존재감하고 포지션을 파악하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라는 것은 이제 감춰져 있잖아요. 감춰져 있는 이 수에 대한 모습들이 병인일 같은 때 어떠한 문제로든지 간에 자신의 어떤 뭐 위치라든지 존재감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당연히 내가 했던 잘못에 대한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이제 파악하는 거죠. 이게 이제 위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런 뭐 실수라든지 문제가 생겨도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리에 따라서. 근데 자리가 높을수록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실수가 커질 수도 있고, 또 위치나 어떤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더 그냥 덮고 갈 수도 있는 거겠죠. 반대로 밑에 사람 입장이다 내가. 그러면 그런 문제가 별 큰 일이 아니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또 내가 자리가 낮은 자리인 만큼 책임에 대해서 엄청 억울한 일이나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하고 존재감이 중요한 거고요. 자리가 낮다고 해서 꼭 존재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일을 잘하면 자리가 낮아도 대우를 받겠죠. 그 사람밖에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김대리 불러. 김대리가 아니면 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 김대리는 대리의 직책을 갖고 있어도 굉장한 영향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예. 진퇴와 관련한 여러 고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오늘 같은 날 병인일에 이제 생각이 많아지면, 아 이거 그냥 때려칠까? 이 물건 그냥 사지 말까? 이 사람하고 그냥 손절해?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다가 아 그냥 됐어 때려쳐, 이럴 수 있는 충분한 날이에요. 네, 병인일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냥 그냥 뭐 정 때문에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칼같이 정리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다 라고 하면 이거 그냥 그야말로 고민 그냥 때리다가 바로 결정 내는 거죠. 그래서 다른 때 막 장난을 치고 가볍게 해도 이 병인일만큼은 조금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에 문제점이나 이런 사건이 커질 수가 있어요. 특히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장난치고 드립치고 또는 뭐 우스갯거리로 사람 한 명 이제 좀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우스갯소리, 재미나 또 유머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이런 병인일 같은 때는 여러 가지 이슈와 맞물려 가지고 괜히 책임져야 되거나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때도 아니고 뭐 3.1절이나 그 전날에 어디 뭐 일본 여행 갔다 와가지고 사진 하나 찍었다고 그거 가지고 막 이제 집중 포화에 시달리는 연예인들도 있죠. 그런데 모든 연예인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는 뭐 대놓고 보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또 누구는 유독 미운 털이 박혔는지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뜯고 그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내가 꼭 많이 잘못해야만 벌을 받거나 노출이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재수가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잘못을 해서 무조건 처벌받습니까? 아니죠. 또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은 잘못을 했는데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잘했는데도 아무도 칭찬을 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나의 존재감인 거죠. 존재감. 내가 존재감이 뚜렷하면 내가 잘하든 잘못하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포지션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근데 애매하다 그러면은
내가 뭐를 해도 잘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요, 여러분이 관계에 시달리거나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 상대방이 분명하게 잘 알아봐 주고 있는가.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싸우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문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제 돈이 생겨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지, 누가 이해한다고, 누가 뭐 조금 더 노력한다고 안 싸우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어떠한 하나의 문제가 관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잘한다고 안 싸우고 잘못한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나의 어떤 상황과 마음을 얼마나 알아주고 잘 소통을 하는가, 이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적인 부분으로다가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선택의 여지가 있는 분이 있고 또 없는 분이 있겠죠. 거기에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선택의 폭이 좀 있다 하면은, 과연 이 사람하고 같이 함께 하는 것이 맞는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관계가 누가 됐든지 간에, 뭐 가족이 됐든 주변 지인이든 일적인 부분에서의 상대가 됐든 모든 부분에서 다 포함입니다. 우리는 결정을 할 때 결정을 해줘야 돼요.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요, 그게 멀리 내다보면 손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병인일이라서 그런지 조금 말이 많아지는데, 여러분들이 별일이 없으면은 참 좋겠죠. 그런데 정말 누군가는 병인일에 꼭 터질 것 같단 말이에요. 안 터지면은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다른 때보다 유독 주의하는 것이 좋다. 지나칠 정도로 몸을 사리세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오버를 떨더라도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지, 그냥 뭐 별일 아닌 것 같다고, 병인일도 뭐 다른 날이랑 별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다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목의 관점에서 병인일을 본다고 하면, 속도가 빨라져서 생기는 문제가 따라옵니다. 병인일은 제가 위에 이렇게 터질 게 터진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우리가 속도를 정확하게 지키고 질서에 맞춰서, 또 내가 어떠한 사고에 노출 위험이 없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생기겠죠. 모두가 다 병인일에 문제가 터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속도가 빨라져서 생기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성급함이 되겠고요. 성급함 있죠. 정확하게 준비를 다 안 했는데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거나 절차라든지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감정이 우선하는 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지, 통과되겠지, 누가 안 보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병인일 같은 날은 그냥 내 감정이라든지 개인에 대한 어떤 생각이 우선하는 이런 일이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을 만나서 대화라든지 일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때, 이게 상대방의 얘기가 어떻든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한 나머지 좀 틀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충돌이라든지 틀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현명하게 좀 상대방을 받아줘야 하는데, 그런 상대방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주장을 더 강하게 할 만한 날이라는 얘기죠. 특히나 목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목일간이거나 봄에 태어난 사람이거나 여러 가지 사주에 목이 좀 크게 작용을 한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런 속도가 빨라져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운전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드라이버다, 그러면 당연히 이럴 때 조금 이제 촉박해가지고 빨리 도착하려고 막 과속을 하다가 작은 접촉사고부터라든지 뭐 인명사고나 물적사고 뭐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뭐 시비가 붙을 수도 있겠죠. 그럼 또 시비가 붙으면 아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먼저 나오겠어요? 왜 거기서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을 발생을 하냐 하면서 서로 막 싸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성급함이나 이런 절차에 대한 것들, 순서대로 하면 급하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급하게 가는 것은 뭔가를 생략하거나 빨리 가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이 10가지를 했으면 난 3가지의 목표 달성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절차 무시라든지 중간 단계를 생략한다든지 이런 게 따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하고 규율 이런 게 과연 내 감정하고 얼마나 충돌할 일이 생기는지 이런 게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의 뭐 이동과 관련된 문제점도 따라올 수가 있겠죠. 뭐 여행을 가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스케줄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하니까 어디 관광 가고 쇼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니까 혼자 가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같이 갔는데 그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너무 주장하다가 이제 충돌하는 거죠. 의견 충돌부터 해서 조금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다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날 먼 거리로 이동을 하거나 뭐 출장 파견부터 해서 여행을 가는 입장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한 적응하는 문제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조심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내랑 둘 다 목일간인데 구경이나 가야겠네요. 좋죠. 구경 가는 것도 좋고 하여간 잘 소통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을 너무 많이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병인일 같은 때는 일을 너무 많이 만들지 않는 게 좋다. 김파스텔님 어서오세요. 마지막 화에 대한 관점을 좀 놓고 볼까요? 화에 대한 관점. 자, 화 입장에서의 병인일은 굉장히 흥분할 수 있는 때가 됩니다. 흥분 조심. 오늘은 이제 뉴페이스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네요. 사하라님도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지금 병인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일진법 강의가 끝나면 이제 다양한 음악과 더불어서 질문 답변이라든지 또 막간의 강의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방송을 지금 실시간으로 듣고만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듣기만 하셔도 되는데 같이 참여하면서 대화 나누고 소통하고 싶다 하시면은 로그인을 해서 채팅을 치고 인사하고 하면은 제가 열렬히 환영해 드리겠다 이런 얘기죠. 재밌게 즐기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 입장에서의 병인일은 흥분 조심, 흥분 지수가 높다는 얘기죠. 흥분 조심이라는 얘기는. 자, 화 입장에서 병인일은 흥분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날이 됩니다. 흥분 지수가 굉장히 높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놀랄 일 생길 수 있어요. 충격받을 일도 포함이고 놀랄 일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일의 결과를 보는 때이기 때문에 요런 때 긍정적인 경우에는 뜻하지 않게 매출이 상승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매출이 상승되는데 이게 왜 우려냐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라는 전제를 깔은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의도했다고 하면 이게 매출 상승되는 게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라는 얘기는 이게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왔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이게 예상해서 이렇게 된 건가? 꼭 매출이 아니어도 뜻하지 않은 연락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뜻하지 않은 제안이 될 수도 있겠고요. 갑자기 이제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내가 이제 노출되거나 유명해질 일도 따라오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뭐 연예인이라든지 각종 이제 인터넷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주목을 받는 거죠. 좋은 일이든 뭐 나쁜 일이든 유명해지는 거예요. 주목받고 노출되고 뭐 하다못해 일반인인데 어디 뉴스에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떠한 유명세를 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그런 때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병인일은 어쨌든 인기와 관련된 그런 일들이 이제 따라옵니다. 인기와 관련된 일들이 따라온다. 그럼 인기가 많은 사람은 그 자신의 행실에 따라서 이러한 날 콘서트나 발표를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본인의 어떤 끼와 재능을 드러내는 이제 그러한 날이 된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좀 자극적인 날인 만큼 조금 조심하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죠. 조금 조심하는 것은 좋다. 그래서 화까지 일단 다 알아봤어요. 토금수 목화 그래서 알아봤고 다양하게 이제 여러분들 사주에서나 그런 계획에 병인일의 어떤 사건 사고를 다양하게 만들어내겠지만 또 아무 일이 없는 것 또한 나에게 사건 사고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사건 사고다. 왜냐면 남들은 다 출근하고 돈 버는데 나는 방구석 백수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하나의 사건 사고인 거죠. 남들이 일할 때 나는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음. 이게 하나의 사건인 거예요. 양적으로만 생겨야 사건이 아니라 음적으로도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해서 사건 사고가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전쟁이 나서 누구를 죽이든 내가 죽든 이런 게 사건 사고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집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전쟁이 났는데 그런 게 사건 사고죠. 전쟁이 나면 또 건물이 무너졌다. 옆집 건물이 무너진 거지.
우리 집 건물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도와주러 간 것도 아니고 뭐 신고를 해준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사건 사고인 거죠.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우리가 평탄할 때 태평성대한데 누구는 막 싸우고 있다, 막 소송 걸고 이러는 게 사건 사고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단체 소송 걸고 뭐 난리 났다. 그러면 그거는 사건 사고보다는 당연한 일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개인정보 유출되고 투자금 회수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단체 소송 건다. 이러면은 이제 그게 어떤 대다수의 관점에서는 사건 사고일 수 있겠지만 무리에서는 야 너는 소송 안 걸었냐? 이러니까 내가 안 걸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도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수가 많은 병화일관 한마디 해주세요. 수가 많은 병화일관. 수가 많은 병화일관이다. 수가 많은 병화일관이면 병인일에 최대한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은 안 하는 게 좋다 이거죠. 계획한 일만 스케줄 딱딱 하고 들어오는 게 좋다 이거죠. 빵을 사려고 밖에 나갔는데 빵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통닭구이 있잖아요. 전기 통닭구이 뭐 아니면 붕어빵 뭐 오뎅 이런 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막 그거를 먹어야겠다 막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먹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떡볶이 국물을 흘리는 일이 생긴다든지 괜히 이제 막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막 시비 거는 그 상황에 노출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냥 내가 계획한 것만 하고 나오는 게 좋다. 딱 그 자리를 딱 필요한 것만 하고 빠지는 게 좋다 이거죠. 만약에 그런 건 괜찮습니다. 수가 많은 병화일관이다. 그러면 내가 계획해서 간 게 아니에요. 뭐 회사에서 어떤 상부의 지시로 어딜 이동을 했다. 아니면 나랑 같이 관계한 사람이 나의 사수다, 뭐 상사다, 아니면 나의 보호자다. 이러는 상황에서는 뭐 이것든 저것든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독단적으로 막 이거저것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곤란한 일이 생기진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죠. 병인일은 하여튼 화가 좀 발달되신 분들 조심할 필요가 있죠. 화가 좀 내사주에서 좀 불편하다 이럴수록 이런 날 사건 사고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죠. 직장에 다른 팀 친한 애가 있는데 양팔통이에요. 걔를 여럿이 괴롭히는데 양팔통인 걔는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양팔통이라 무시할 수 있죠. 너끈이 그냥 내가 너희들을 왕따 시키겠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금을 종류별로 4개 다 가진 정화일관은 어떨까요? 바쁘겠죠. 병인일 금을 종류별로 가진 정화일관이면 바쁘겠죠. 아주 흥분하면서 바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컨디션에 대한 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금이 많은 정화일관이다 라고 하면 컨디션에 대한 우려, 좀 이런 날 갑자기 이제 뭐 다칠 일이나 아니면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막 잠을 못 자가지고 뭐 담이 결리는 일이 뭐 사소하게나마 생긴다든지 그냥 좀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그런 날이죠. 어쨌든 금이 좀 발달이 돼 있으면 바쁠 수 있다. 원래 이 금 입장에서도 굉장히 바쁜 상황이에요. 병인일 자체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블루토님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일 컨디션이나 내일 중대한 어떤 일이 예정돼 있다. 내일이 두렵다. 그럼 무조건 일찍 자는 게 좋아요. 지금 12시인데 지금도 일찍은 아닙니다. 주무세요. 주무시는 게 좋다. 방송을 끌 수가 없다. 이 지금 현재 방송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는 포기 못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틀어놓고 주무시면 돼요. 틀어놓고 일단 자리에 잘 준비 다 하고 이불 깔아놓고 불 다 끄고 주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잠을 재우는 방송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잠을 좀 못 자는 경우가 있긴 한데 제가 방송에서 떠들기만 해도 그 목소리 듣고 주무신다는 분이 굉장히 저한테 제보를 합니다. 공부를 하려고 방송을 켰다고 생각했는데 이 목소리 들을 때마다 맨날 잠이 와서 미치겠어요. 사주 공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건 뭐 내 목소리 수면제 효과가 있는지 졸피뎀인지 뭐 프로포폴인지 하여튼 이러한 수면제 대용으로 방송을 한번 계획을 해봐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올빼미족들 다음날 스케줄이 없어가지고 뭐 밤새도 상관없다 그런 분들은 뭐 밤을 새는 게 더 재밌는 거겠지만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맨날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심하다. 아침에 피곤하잖아요. 또 부랴부랴 일어나서 밥도 안 먹고 배고픈데 아침 꼭 드셔야 되는 분들이 늦잠 자면 진짜 힘들거든요. 늦으면은 먹을 시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루가 좀 피곤하죠. 오늘 질문한 거 제가 조금 챕터로 해가지고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병인일 일진법 오늘 설명을 꽤 많이 했어요. 거의 뭐 한 1시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혹시나 이 방송이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오늘 보니까 옆에 뭐 채팅도 있고 하는데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라이브로 이제 구독하고 이제 알림을 해놓으시면, 이거는 제가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림을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단체 톡방을 운영하고 있긴 한데 이제 거기 들어와서 안내를 받으셔도 되고, 따로 알림 설정은 구독을 해야지만이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구독을 해놓고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알림이 오겠죠. 아니면 이제 그 알림을 해놓으셔도 알림이 안 온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핸드폰마다 다르니까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그 링크가 있으니까 그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 단톡방에 참여하시면은 제가 이제 방송할 때마다 안내를 해드리고, 또 뭐 공지사항이라든지 강의나 뭐 상담에 관한 전달사항 해드리니까요. 그쪽으로 이제 참고해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채팅방 띄워놓고 이렇게 참여하는 쪽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괜찮으시죠? 이렇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앞으로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요. 을축일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는데 병인일 또한 만만치 않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행복하고 무탈한, 그리고 건강하시고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더라도 원만히 잘 해결되는 병인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